룸메이트가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친한 친구가 생긴다는 것 같아요. 같은 반이 아니거나 접점이 없어서 친해지지 못했던 친구와도 룸메가 되면 친해질 수 있거든요. 또 룸메가 있으면 새벽에 수다를 떨거나 옷이 없을 때 옷을 빌려줄 수도 있고 또 숙제나 수행 같은 거를 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고민이 생기면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 단점을 꼽는다면 생활 습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룸메와 생활 습관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갈등 중에 하나가 샤워 시간인데요. 이제 아침에 씻느냐 밤에 씻느냐 같은 게 안 맞으면 정말 힘들 수도 있어서 이거는 학기 초반에 꼭 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룸메를 뽑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룸메 10개명 만들기예요. 룸메 10개명은 한 학기 동안 서로 이 점은 주의해줬으면 좋겠다 하거나 혹은 이 점은 유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10가지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룸메와의 갈등을 줄이고 편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가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규칙적인 생활 같아요. 왜냐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기숙사에서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등교하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주말에도 평일처럼은 아니지만 최대한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방학에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 집에서도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 공부에 더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친구들과 계속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갈등이 없다면 룸메와는 늦은 밤까지 수다를 떠는 등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낼 수도 있고 룸메와 숙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장점으로 말했던 규칙적인 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숙사는 이제 아무래도 규칙적인 생활이다 보니 생활 패턴이 맞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는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게 조금 생기는데요. 이를테면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도 짧은 통화는 룸메의 양해를 구하고 방에서 할 수 있지만 조금 길게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로비로 나가서 해야 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이어폰 없이 노래를 듣는 것 등의 행동은 룸메나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 자제해야 하니까요. 룸메이트는 한 학기에 한 번 추첨을 통해 선발해요. 학기 말에 추첨을 하는데요. 호실하고 침대 위치가 적힌 쪽지를 뽑아서 명단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룸메이트를 뽑아요. 룸메이트는 같은 학년끼리 같은 층 내에서 뽑는데 일정한 주기로 층을 섞어서 추첨하기도 해요. 룸메이트 추첨은 한 학기를 같이 지낼 친구가 정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굉장히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와 룸메이트가 된다면 별 나위 없이 좋겠지만 친하지 않은 친구와 룸메이트가 된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기숙사 썰이요? 하나 있어요. 시험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험 기간에는 소등이 더 늦게 되고 소등된 이후에 공부방에서 더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등이 된 후에 새벽에 공부를 하러 공부방에 갔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한 층에 공부방이 2개가 있는데요. 이제 그 2개가 전부 만석인 거예요. 그래서 상황 선생님이 로비 테이블에 있다가 공부방에 자리가 나면 들어가라고 하셔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요. 로비 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센서 등이라서 누가 안 지나가면 불이 꺼지는데 그때가 새벽 3시인가? 보통 그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은 이제 일어나서 다시 불을 켜고 또 꺼지면 다시 켜고 그러다가 제 친구가 공부방에서 이제 물 받으러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지금은 공부방에 사람이 없다고 해줘서 공부방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내에서 소란이라고 한다면 기숙사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 어느 정도 소음이 생기는 건 감안하고 지내야 하는데요. 이제 주로 전자기기 수업 시간에 늦어서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대에 조금 소음이 있긴 하지만 이제 소음이 생기는 건 조금 시간이 짧으니까요. 저는 주로 귀마개를 착용하고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없는 편에 가깝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남자 기숙사인 애청관에서는 종종 소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러한 소란은 친구들끼리 함께 놀다가 점점 소란이 많아져서 발생하거나 과도한 장난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방에도 다 들리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학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소란이 너무 심해지면 사감 선생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란을 피우지 않으면 좋겠죠? 네, 청실국제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업이 일반적으로 그냥 선생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냥 디베이트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수학 시간에는 단순 문제풀이를 넘어가서 이제 특정 조건에 맞는 형태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가구들이나 뭐 그런 거를 디자인을 해보고 이제 적인 이런 수학 문제의 식을 응용해가지고 다양한 사물의 부피도 계산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요. 이제 영어와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용어들과 개념들을 이제 병행해서 배우고 있고 소설들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되게 문학적으로 발달되다 literature, European literature도 있고 English literature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거에 관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면서 디스커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친구들과 처음 만나는 사이임에도 많이 친근감을 쌓고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룸메이트랑 이제 같이 3년 동안 같이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랑 이제 끊어질 수 없는 unbreakable bond를 형성하게 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나누고 사람으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공부방에서도 기숙사 공부방에서도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도움도 되고 그리고 점점 모티베이션도 쌓고 자기 자신이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더 잘하고 어떻게 더 좋은 모범적인 학생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면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청신국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아리인데 이제 청신국제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이나 국제 교류에서 시작해서 이제 코딩이랑 의학까지 이제 다양한 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로 본인의 진로나 이제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 매번 색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청신국제중학교에서 대표 동아리가 이제 라운스퀘어이라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라운스퀘어이라는 동아리는 이제 해외 500개가 넘는 학교들과 함께 직접 소통을 하면서 국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 전까지도 Foreign Exchange Student Program이라고 청신 학생들이 직접 외국에 가고 외국 학생들은 청신의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해 봤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특이하고 색다른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청신국제중만의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의 학생회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자치부, 학교 운영부, 소통부, 체육부, 방송부, 기획부, 국제교류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홍보부로 나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학생부에서 자신의 취미나 혹은 관심사에 맞는 한 학생부를 골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부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시간표를 보면은 1교시랑 8교시의 공강 시간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자신의 개인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이제 다양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가 끝난 이후에도 학교가 5시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9시까지 야자 시간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생활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기숙사에 들어가서 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때는 좀 자유시간이긴 하지만 이때 많은 학생들이 룸메이트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제 과외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거나 그렇게 다양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듯이 이제 학생회나 동아리가 같은 다양한 학교에서 직접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활동을 이제 동기들과 아니면 선배님들과 후배들과 함께 다 같이 이제 더 깊이 진로에 탐구하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과목에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선후배 관계 되게 중요하죠. 이제 이런 relationship은 동아리나 이제 학생회를 통해서 대부분 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학생회나 동아리의 경우에서는 2, 3학년 시니어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해서 프레시맨들이 이제 동아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때 서로 활동을 하고 많은 다양한 얘기를 나누면서 친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점이 선배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확실히 예의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저는 원래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선후배 관계를 맺고 이제 아웃사이드 라이프 청심회 밖에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른을 만나면은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선배와 후배가 친해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아리와 SNS가 있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에 입학하면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동아리에 가입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동아리에서는 멘토멘티 활동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의 신입생이 처음 선배님들과 친해지는 공식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선배님들과 친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SNS로 먼저 선배님에게 다가가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배님들과 연락도 주고받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면서 시험기간 팁이나 공부 방법 등 또한 많이 알아갈 수 있어 선후배 관계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아무래도 국제중이다 보니까 영어가 기본적으로 좀 되는 게 필요하죠. 수업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여러 개 있고 특히 영어나 원어민생들이 와서 하는 경우에는 완전 수업 전체가 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려면 영어로 대화하는 수준은 뭐 전문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 정도는 충분히 할 수준이 돼야 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수학 선행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알제브라나 지오메트리 같은 거 수업을 보면은 이제 용어들이 다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금 수학 시험을 푸는지 영어 시험을 푸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생기거든요. 그 정도로 수학에서도 영어 비중이 높은데 여기서 수학 선행이 좀 돼 있다면은 그래서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 있으면은 영어로 나와도 충분히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도 여러분이 열정이 있고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와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만한 학교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반적인 다니는 제 친구들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시험 난이도 자체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엄청 어렵다 싶지는 않고요. 그냥 배운 내용하고 배운 범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내시니까 그냥 수업 잘 들으면서 이해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영어로 하는 수업들은 시험도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전문적인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외워야 되는 거는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험 팁 같은 걸 알려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선배님들의 경험도 있고 한 걸 보면은 과목별 선생님들의 성격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시험 난이도도 다르고 어느 부분에 강조를 하는지도 달라서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이라면 개념 열심히 보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증명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증명하는 연습도 많이 해보고 응용 문제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제 좀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거고 특히 예를 들어서 생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나 개념 같은 것만 확실히 암기해도 공부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나옵니다. 저희 학교는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기준이 일반 학교들보다 좀 달라가지고 수행이 7, 지필이 3, 아니면 8대2 그 정도 됩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수행평가는 노력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필평가가 좀 잘못 보더라도 수행평가로 부활시킬 수도 있고 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지필평가도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야자가 있죠. 야간 자율학습. 아마 처음 학교에 들어오시면 한 달 정도는 야자가 정말 귀찮고 그냥 새활관이나 들어가고 싶다 싶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 기간을 버티다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 완벽히 되지 않았던 학생이더라도 점점 자율학습을 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열람실이 아닌 새활관에서 자습을 하더라도 사감 선생님께서 방마다 방문해 주시며 자율학습을 지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율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보조해 주신다고 할 수 있죠. 또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중 혼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주시기 때문에 야자 시간이나 아침 자습 시간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선 장점으로는 중학생 시절부터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며 미래에 내가 성장했을 때까지도 좋은 습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공부와 내가 잘 못하는 과목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이죠. 다음 단점으로는 청심 생활을 하며 나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만약 내가 공부할 의지가 없다면 많이 늘어질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과연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끊임없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학원 같은 기관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가 공부해야 하다 보니 청심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그렇게 느껴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나만의 공부 방법을 터득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 의지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자소서 같은 경우는 자신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일단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나의 성격과 성향을 굉장히 어필하면서 적는 것인데요. 일단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나만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모든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답변 구조를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경험 및 그 경험을 토대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자신의 성향이나 성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나 잘하시는 거 아니면 흥미가 있으신 무언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탐구하시고 그 경험을 쌓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청심을 위해서 꿈을 만들어라. 이건 또 아니죠. 일단 여러분, 청심의 ACG 교육에 대해서 혹시 아실까요? 청심의 ACG 교육 같은 경우는 A는 Altruistic Mind, 이타적 품성, C는 Creative Knowledge, 창의적 사고, 그리고 G는 Global Leadership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자신이 희망하는 장래 희망이나 꿈꾸는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학교를 위해서 자신이 ACG에 맞는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죠. 학교에 와서도 ACG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지내고 리더십을 어필할 수 있게 단장이나 부회장 등 학급 임원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이제 교내나 교회 대회도 참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여기서 예를 들자면은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제2외국어를 배우는데요. 제2외국어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이제 UCC 영상에 참가를 할 수 있도록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이제 교내 독후감 대회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학교 생활을 좀 더 경험을 쌓으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청심 국제중을 영어로 하면 이제 청심 International Academy, as we call it. And in our school, we actually have a lot of debates, and we have the opportunity to do it with our foreign teachers. So mostly we have subjects like algebra, geometry, English for sure, and ethics and morality. We also do it with our teachers who are foreign and who have been in another country. So this actually has an advantage for us because we're able to use English more than the other schools, and moreover, we're able to pick up other languages like Spanish or Japanese or Chinese as well, because we can use it for our second language. So that's the main point I want to talk about Cheongsim is that we're able to have a lot of classes that utilize English, but not only that, as we have high schoolers and middle schoolers together, so as our school is actually a boarding school, we're able to have bond friendship and grow on relationships with our peers and our teachers and professors as well. So that's why I highly recommend you to come to Cheongsim. Thank you.